자, 이제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상황별로 저희 회원님들 뭐 유주택자, 무주택자 그 외에도 뭐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으실 텐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뭐 체감과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뭐 간단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3기 신도시 대응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3기 신도시 대응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에 넣지 말까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들으셨을 때 혹시라도 이제 잘못 판단하시는데 저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해서 대응에 대한 얘기는 빼려고 했는데 이런 대응에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넣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작년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정부 발표들이 있고 얼마 전에 또 5월 7일 날 발표가 있었을 때 많은 이 부동산 채널들이죠. 뭐 부동산 카페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도 유명한 부동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뭐 신문들 이런 데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대응법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 뭐 카페들이라든가 뭐 부동산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이라든가 뭐 공중파 언론들의 기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긴 한데 또 반면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 3기 신도시 대응 관련해서 정말 뭐랄까요? 너무 주관적이거나 너무 좀 아닌 그 내용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접하셨을 때 특히나 저희 초보 회원님들이 부동산 입문하신 회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셨을 때 정말 좀 문제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로만 그냥 올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3기 신도시는 장기 투자다. 이 개념을 갖다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후 분양이 되고 5년 후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할 만한 것도 있죠. 뭐냐면 5년 후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자마자 내가 마음대로 내 재산이지만 이걸 처분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있죠.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특히나 신도시 이번에 3기 신도시 건설 이유가 집값 안정화와 관련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분양가 갖다 뭐 사실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 3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정부가 주변 뭐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뭐 규제를 좀 하려고 할 거고 분양가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분양 준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전매 제한이라는 게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전매 제한이 붙게 되면 뭐 몇 년이 붙을지 모르죠. 뭐 상에 따라 다르고 뭐 형별로 다르니까 뭐 1년에서 뭐 길게는 뭐 5년까지 붙을 수 있겠지만 뭐 대충 만약 붙는다면 대충 뭐 한 2, 3년 붙는다고 뭐 3년 정도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한 3년 전매 제한 뭐 이런 거 붙는다고 치면 뭐 사실 이게 없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년, 입주가 5년 후니까요. 뭐 전매 제한과 붙으면 6년, 7년, 8년, 뭐 많이 하면 이제 8년까지도 가는데 지금 내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뭐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뭐 가점 준비하고 실제로 분양을 받고 입주하고 자유롭게 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얘기죠. 장기 투자예요. 뭐 최근에는 1년만 넘어도 장기 투자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 5년이면 장기 투자죠. 더군다나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로드맵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게 더 밀릴 수도 있죠. 몇 년 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생각하셔야 될 건 3기 신도시는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한 장기 투자기 장기 투자가 원래 그렇죠. 장기 투자는 상당히 불확실해요. 그죠? 단기 투자에 비해서. 그런 걸 유념을 하시고 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특히나 부동산 초보이신 분들은 쉽사리 장기 투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즉 주변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조건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거나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잘 면밀히 따져보시고 그걸 구입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정말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려고 믿지만 적어도 급조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로드맵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상당히 로드맵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5년이란 말이에요, 최소. 그런 장기 투자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정도의 장기 투자를 갖다 할 만한 안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야라고 하는 거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요. 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2년 동안 분양할 때까지 가점 준비하고 5년 후 입주 기다리고 이러느니 만약 투자 쪽으로 투자 마인드는 다 갖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에 들어오시는 거고, 물론 꼭 투자만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만약 투자의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을 온전히 3기 신도시에다가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다른 투자와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나 분양이든 그게 기존 주택이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셨다가 예를 들면 5년 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분양할 때 지금 당장에 올해 내가 하반기에 보니까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1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이 분양에서는 아무래도 가점이나 이런 데서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일단 올해 어떤 부분이 올해는 내년이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 같은 경우에 2년에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정말 괜찮은 지역이고 3기 신도시 전망이 시간이 지나봤더니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이때 입주 시기 있죠. 5년 후. 입주 시기에 가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꼭 굳이 분양을 통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전매제한 같은 걸 얼마나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직접 분양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상당히 불확실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생각을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겠다. 일단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 3기 신도시 발표를 믿고 상당 기간 동안 그걸 기다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벌어지거든요. 꼭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초보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동산 접하신 분들은 이제 분양받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고 장기 투자 오히려 중고수들의 어떤 분야죠. 오히려. 따라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내가 5년 뒤까지 시간 길거든. 5년이면 저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돈을 실질적으로 벌기 시작하는 30대 이후일 거잖아요. 30대 이후로 한 60까지 번다고 쳤을 때 한 30년 버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든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죠, 노후를. 그 30년이라는 돈 벌 수 있는 기간, 30세부터 한 60세까지. 그 기간 중에 5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5년. 긴 거예요, 5년이라는 기간이. 따라서 이 5년을 온전히 여기다가 불확실한 데다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고요. 또 다른 쪽 투자에 대해서 많이 해보시다가 정말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5년 뒤 입주할 때 무조건 입주할 때 되면요 어떤 식으로든 마이너스 피 같은 것도 나오고요.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좋고 그러면 그런 거 안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뭔가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입지가 좋다면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라도 사면 되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삼신도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 중에 큰 이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정말 모든 것 같다고 올인하실 분 절대로 없다는 거.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3기 신도시는
현재의 집값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나서 뭐 저희 아름다운 내 집값기 내 게시판에서도 많이 싸움이 붙고 있어요. 예. 특히나 뭐 여러분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예정인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 뭐 대표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하남 지역은 이제 교산 신도시 들어섰을 경우에 타격을 받겠다고 예상을 하시는 이제 미사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번에 발표된 고양이라든가 부천 관련해서 뭐 기존에 그 서쪽 지역, 인천 지역에 있는 뭐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쪽 분들, 그다음에 뭐 고양 쪽에 기존 주택 소유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죠. 뭐 2기 신도시 분들도 역시나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뭐 그 의견들이 뭐 이제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2019년 현재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3기 신도시가 정말 정부 로드맵대로 5년 내에 입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집값을 갖다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집값을 갖다가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되지는 못해요. 예. 물론 이게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에다가 공급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준 거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공급이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하다는 것 같다가, 특히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이번 입지 자체가 뭐 아주 좋은 지역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ABCD 중에 수도권 ABCD E 중에서 D 지역이잖아요. D 지역.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 지역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집값에 큰 영향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주기는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서는 이제 지역들, 뭐 다시 말씀드리면 ABCD 중에서 요 지역에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요 지역 인근 지역까지는 현재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사 신도시의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어요. 고양이라든가 이번에 부천 대장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신도시들의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아요. 그럼 과거 사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남의 미사분들이 되게 이번에 뭐 다른 지역분들 마찬가지지만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교산이 들어오면 이제 미사가 상대적 피해가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공급 폭탄 얘기하시는데, 물론 안 들어오면 좋긴 하죠. 교산이 안 들어오면야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뭐 처음에 이영세 말씀드렸던 미사지구의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교산이 안 들어오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미사지구가 폭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사지구가 들어왔을 때 똑같았어요. 하남 미사지구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하남의 택지지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신장 택지지구라든가 기존의 아파트들, 풍산지구라든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였어요. 미사지구 대규모 물량이었거든요. 하남이라는 지역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풍산, 신장 거의 합친 것만큼 미사 신도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량 자체가.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미사 신도시 들어오고 어떻게 됐느냐. 일시적으로 침체는 있었어요. 뭐 풍산지구라든가 뭐 더 오래된 신장지구라든가 일시적인 침체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서도 그렇고 미사지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올라갔어요. 기존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네, 결국은. 즉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공급이 된다고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는 우리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인프라도 갖춰지는 거잖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지역까지는, 인근 지역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는 그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 그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3기 신도시는 현재 집값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름다운 내 집값에 대해서 사실은 3기 신도시 5월 7일 날도 그렇고 작년 9월 20일도 그렇고 발표될 때마다 게시판에 거의 전쟁이 붙어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도 메일과 쪽지를 통해서 뭐
어차피 저희 카페 내에서 일이니까 고향 지방을 들어가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고향 게시판 직님이 계신데 사실 뭐 고향 게시판 직님이 그 어떻게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사실 회원님들끼리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상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특히 뭐 고향 같은 경우에 고향 쪽에 신도시에 들어선다고 해서 고향 주변에 있는 기존의 집들의 집값이 폭락 이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입지란 말이에요. 비슷해요. 예. 바로 주변 지역 같은 입지예요. 예. 다만 새로 정 아파트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좀 더 연식이 오래되겠죠.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도시에 들어선다고 해서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과거 경험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이. 예.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3기 신도시들이 들어가죠. 과천, 하남, 남양주, 고양, 부천 이 정도인데 인천 계양이 있고요. 뭐 인천 계양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 쪽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천 게시판에 특히나 유명한 게시판이죠. 서구 게시판, 연수구 게시판. 인천 얘기를 제가 뭐 살짝이라도 잘못하면 아마 가루가 되도록 그 두 게시판에서 제가 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인천 언급 안 하는데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지금 언급을 하죠. 예, 적절하게만 언급할 겁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인천 쪽에 이제 뭐 검단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말했던 경기도권 신도시하고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서울과 붙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많을 뿐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 수원 이런 지역은요. 기타 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 지역은 그 자체로서 어떤 자족 도시죠. 예, 광역시잖아요. 예,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의 규모도 그렇고 즉 인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강남이나 서초를 중심으로 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 형성과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어떤 지역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자체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 뭐 물론 인천에서도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수원에서도 서울까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고 하지만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인천이나 수원 같은 데는 그 자체로서 예, 자족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집값은 물론 서울의 집값과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도 이번 상기신도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 예를 많이 들었고 인천 계양 쪽은 예를 잘 안 들었습니다.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구 게시판 여러분과 연수구 게시판 여러분 뭐 그렇게 사실 뭐 인천 게시판분들 다 그런데 가루가 되도록 깔 각오를 제가 하고 인천 얘기를 한 번은 할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아닙니다. 여하튼 예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건데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경기도 외곽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이고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실제로 저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바로 이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외곽 쪽 지역이죠. 네.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나 유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뭐 분양 물량 남아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그쪽 분양을 이제 생각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역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3기 신도시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몇 번까지 썼었죠? 3번 쓸 차례죠. 오늘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찍다가. 이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 지역, 편의상. 그러니까 이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입지 그 외곽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잠깐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동영상 첫 번에서 했던 서울을 더 단순화시킨 겁니다. 한강, 강남, 강북. 지금 이 지역
요 부근에 있었던 마용성이라든가 뭐 강남 서초는 당연하고 양천구, 뭐 영등포, 여의도 뭐 이런 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를 갖다가 어디에 여기에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에다가 상당수를 갖다가 넣었죠. 여기가 6만 6천 세대, 여기가 3만 2천 세대, 뭐 3만 8천 세대, 2만 세대. 대부분의 물량이 이렇게 동쪽 지역, 서쪽 지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인천 계양에 17,000, 뭐 과천에 의미 별로 없을 0.8, 즉 8천 세대. 그 다음에 서울에 뭐 유휴부지들이랑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좀 넣는다 그랬고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요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까지. 물론 지리적으로는 좀 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높은 지역들이 있긴 있어요. 뭐 이런 딱 요쪽보다 조금 더 멀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수원 광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상 멀더라도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고 합니다. 자, 여하튼 요 지역이 있을 때 이번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지역이 있을 때 요 입지보다 떨어진 지역들 거기가 이 지역이죠. 이라고 하는 지역. 자, 희소성의 원칙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3기 신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입지를 갖다가 선정해 버리다 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뭐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원래대로면 사실 뭐 2기 신도시들이 이 지역 바깥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보다 바깥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2기 신도시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거지만 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많이 잘 해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다 테크노밸리 때려박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넣겠다고. 말이 시간이 밤이 길어지니까 좀 여기에다 넣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테크노밸리도 이렇게 막 분산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2기 신도시라든가 외곽 지역에 만약에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지원할 만큼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무슨 효과가 생길까요?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생기겠죠. 실질적인 분산 효과. 그러면서 정말로 이쪽 수요에 대한 게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됐고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라도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지역은 가격이 뭐 아까 뭐 고기 갖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이 바깥 가장 외곽 지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들어선 지역에 인근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같이 갈 거예요. 가격은 뭐 새 아파트보다는 조금 낮게 신도시가 뭐 새 아파트일 테니까 그보다는 좀 낮게 가지만 하여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깥 지역은 다르다고요. 바깥 지역은 얘네들이 들어서는 순간 실질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지역 분들이죠. 자,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다. 방법은 정말로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간다면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 5년의 시간, 정부가 제시한 시간, 사실 그보다는 좀 더 길어지겠지만 그 시간 이내에 들어가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게 발표해버리면요. 이게 들어서기 전에 이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분들이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운이 되기 전에 여기 있는 거 다 분양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인구가 이거 최고도 훨씬 낮기 때문에 즉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그 전에 여기 들어가든지 이거 분양세 어떻게든 분양받든지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쪽 지역 모르겠지만 이 바깥쪽 지역. 근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상 맨 앞부터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이 안쪽 지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고 지금 대응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된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도 여길 뿐더러 뭐 직제나 이것도 외곽 쪽에 있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가격이 올라야지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느 정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럴 수밖에 없고요. 단 하나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기존의 뭐 바깥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투자만 뭐 안쪽에 하시는 건데 뭐 여하튼 투자의 흐름은 이 안쪽 가야 되는 건 뭐 똑같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외곽 지역 편의상 A, B, C, D, E라고 나왔을 때 이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 아닌 피해를 갖다가 입었다 볼 수도 있죠. 그냥 있고 그 정보만 믿고 또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응법은 뭐 어느 분이나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부 3기 신도시대로 간다면 빨리 안쪽으로 그 전에든 아니면 최소한 정부가 3기 신도시 로드맵에 따라서 분양할 때 그 분양을 갖다가 잡아내는 거, 그러니까 분양 청약하시는 거, 그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지역 말고 뭐 이제 요 내부 지역에서 이제 유주택자분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분들은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지금 3기 신도시를 분양받기 위해서 요 인근 지역인데 상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집 팔아버리고 이거 가점 준비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3기 신도시 그렇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로드맵 때 될지도 모르고요. 들어섰을 때 인근 지역은 같이 가요.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한 대비 그 비율로 사실 그 성공률을 따져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손해 안 볼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뭐 특히나 유주택자분들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뭐 부동산 뭐가 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하시면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쪽 지역의 분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인데 이제 분양주로 준비하시죠. 무주택자분들은 뭐 크게 방법이 두 개인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분양을 갖다가 이제 잡는 건데 뭐 사실 분양이라고 하는 게 뭐 저 같은 개인적으로 분양 쪽보다는 기존 주택 구입을 선호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뭐 분양을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꼭 3기 신도시만 바라보진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장기 투자 개념도 있고요. 뭐 그 실질적인 그 로드맵의 실현 여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같은 입지 정도의 지역, 거리상으로 비슷한 거리 입지 정도의 지역이거나 그 안쪽 지역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 지역의 분양이라면 지금도 굳이 망설일 필요 없이 그런 분양들은 계속 도전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3기 신도시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 같은 데서 딱 이런 뉴스 이슈가 뜨면 뭐 언론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시다가 부동산 분야에 이제 관심을 처음 집을 좀 마련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희 카페 가입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번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반천이든 뭐 하남이든 남양주든 아니면 뭐 부천이든 고양이든 그냥 무주택 에서 집 구입은 좀 뒤로 미루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신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딱 발표됐다.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카페 규모상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조급하게 3기 신도시 뭐 요거에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다양한 정보 있죠. 저희 카페 내에 다양한 지역방들과 분양 청약에 관한 정보만큼은 뭐 저희 카페만큼 양질의 정보 많이 쌓여있는 사실 카페도 없습니다. 지역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제별 정보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뭐 향후에 5년, 뭐 2년, 3년 3기 신도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그 분양시 이전에 상당히 많은 좋은 분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양물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뭐 3기 신도시가 발표됐다고 해서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급격하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셔서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뭐 그거 정도가 이 세 번째 대응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다양하죠. 예. 이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자가주택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노후 같은 걸 위해서 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좀 사서 이제 임대를 하고 그 세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좀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제 삼기신도시 관심을 많이 가지실만 하죠. 왜냐하면 삼기신도시 발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서울 인근 지역이에요. 전체를 깔아주겠대요. 그럼 뭐 여기 아파트만 들어서 아니잖아요. 뭐 오피스텔은 뭐 다 들어설 텐데, 그리고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들이고 인프라도 괜찮을 거고. 수익형 부동산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기신도시 눈여겨보실 필요 있죠. 네. 다만 근데 이 경우도 당장 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기신도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었었잖아요 아직. 네. 언제 들었지 모르고. 그래서 민감하게 삼기신도시 쪽에 대해서 그 뭐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이, 특히나 뭐 그 인근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수익형 부동산은 또 다르니까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섰을 때 그에 따른 부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삼기신도시 입지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입지들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되 마찬가지로 시간은 좀 여유가 아직 많다는 거. 네. 그 정도가 여기 정도까지가 일단 이번 삼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회원님들한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번 삼기신도시 그 발표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 이제 희소성과 관련해서 뭐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로드맵, 삼기신도시의 로드맵. 마지막 영상에선 찔까 말까 하다가 이제 상황별 이제 대응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처음 말씀인 희소성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삼기신도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이 지역이죠. 이거. 바람 테두리 지역들에다가 이제 삼신을 넣었는데 이게 결국 이쪽 안쪽 지역의 희소 가치는 높일 거고 거꾸로 이번 삼기신도시 바깥 지역의 희소성은 낮출 거기 때문에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이 안쪽에 집값 올라오고 바깥쪽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뭐 제 아이디가 이제 청개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정부의 이번 삼기신도시 계획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집은 서울 안에. 정부의 어떤 신도시 계획과 정반대가 되는 말이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이 지역들, 요태들이. 이게 보여주는 게 단순히 이번 3기 신도시 어떤 정책을 넘어서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집값 잡으려면 여기에다가 뭔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혹은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3기 신도시 정책이라고. 물론 급조됐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지역의 어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이번 정책 말고도 과거 어떤 정부든 냈었어요. 뭐 크게는 전체적인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위해서 뭐 지방에다가 혁신도시라든가 뭐 기업도시라든가 다양한 분산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고 뭐 2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들도 사실은 그런 계획의 일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1기, 2기 이름만 안 붙었을 뿐이지 수많은 공급 정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지방으로까지 분산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여길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나온 3기 신도시 계획도 그 계획 자체로는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양질의 주택을 뭐 교통망까지 확보하면서 서울 주변에다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2기 신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다 극복하겠다고 뭐 이렇게 일단은 겉으로 주장하면서 세운 계획인데 앞서 살펴봤지만 3기 신도시가 정부 계획되고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희소성을 갖다가 낮추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이고 이런 정책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한은 앞으로 나올 어떤 공급 정책도 이번 3기 신도시의 공급 정책을 갖다가 넘어설 만한 정책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항상 모든 정부가 신도시 계획이든 공급 계획을 낼 때 말하는 게 여기 잡을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는데 오히려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은 서울 안에. 이번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을 때 이 안쪽 지역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예. 뭐 그분들은 또 이제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미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공급 정책, 이번에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저희는 정부의 어떤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고요.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힙니다. 다만 이 얘기가 정부가 이거 갖다 의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부가 정말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해서 이 안에 희소성을 갖다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내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고 3기 신도시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 간단히 정리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부 로드맵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정부 로드맵에서 뭐 2, 3년 후 분양, 5년 후 입주 관련돼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기존 뭐 신도시라든가 반발 문제, 그다음에 뭐 5년 입주 관련해서는 교통망 확보라든가 테크노밸리 문제, 그다음에 중간에 정권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은 뭐 2, 3년 후 분양, 5년 후 입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회원님들이 생각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씀은 너무 조급하게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특히나 뭐 실행을 갖다가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마지막 대응법 관련해서는 사실 뭐 넣을까 말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 워낙에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세요. 그래서 좀 전에 대응법에서도 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들도 상당히 뭉뚱그려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아주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요 문제가 된다고 했던 이 지역 있죠, 외곽지역, 경기 외곽지역. 이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도 심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 지역의 집값은 지금 현재 뭐 하락세를 좀 보일 수 있겠죠. 예. 보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신도시 발표 이렇게 계속하고 정부가 특히나 뭐 이번 발표 5월 7일 발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월 말에 하기로 돼 있던 건데 최근에 집값이 다시 약간 조금 상향할 것 같은 그럴 수 있는 조짐이 보이니까 2달 정도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 얘기도 사실은 뭐 급조된 발표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는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게 되면 더구나 이 지역 같은 그 안쪽 지역에 대한 공급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있는 특히나 뭐 유주택자들 분들은 물론이고 이쪽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자가 거주 정도가 아니라 뭐 이쪽에 전망을 보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여유가 많지 않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던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기본 정책 자체가 실제로 들어섰을 때도 공급이 들어섰을 때 3기 신도시 들어섰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지금 가격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응법 중에 아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하락할 때 그걸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지점들이 있어요. 뭐 이 지역 가격이 지금 뭐 몇 억이 나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그 기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지난 고점 대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주변의 집값이라는 걸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시기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나는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 투자자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지는 이 지역의 집값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저점까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수 판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단순히 이게 떨어졌으니까 언젠가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거를 보는 거죠. 로드맵, 정부의 로드맵. 뭐냐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로드맵이 실제로 많이 지연될 것 같다라거나 아니면 정말 흐지부지 과거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흐지부지 내가 무산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분들은 떨어지는 추이보다 매수를 해요. 왜? 만약 정말 이분들 판단들처럼 추후에 이 로드맵이 정부 로드맵이 정말 많이 지연돼 버리거나 아니면 무산되기로 한다면 이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 거에 매수를 했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 상기 신도시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때 이 지역값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떨어졌던 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무산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존 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선 정부 계획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대형이라고 하는 게 이런 3기 신도시 이런 대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기회를 보고 물론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은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꼭 그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개인들이 판단한 건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대응 방법 쪽은 정말로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워낙에 회원님들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법들에 대해서는 전체 참고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다만 이 앞쪽에서 이번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희소성 문제라든가 정부 로드맵이 실제로 그 정부 계획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영상 말고 다른 여러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찾아보시다 보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실 수가 있을 거고 그 판단 하에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어떤 입장에서 올려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영상이라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영상 끝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되게 두서가 없었다는 거. 사실 뭐 대본 없이 찍다 보니까 사실 대본을 가지고 나눠서 영상을 나눠서 찍을 수 있는 분들은 고수예요. 저 같은 이제 초보는 그냥 한 번에 생각나는 대로 찍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보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영상을 또 올리는 거예요. 나눠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찍다 보니까 문제가 두서도 없고 또 중복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얼핏 드는 생각입니다. 예, 지루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첫 영상이라는 점 좀 감안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번 영상으로 사실 뭐 끝날 건 아니고요. 뭐 아름집 채널을 갖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고요. 사실 이 영상만 하더라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저희 아름집 회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당연히 제가 앞서 했던 말이든 뒤에 대응법에 대한 얘기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정보를 드리고자 했지만 제가 뭐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이제 뭐 비판적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지적하는 댓글 많이 올려주실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부분 수용해서 다시 뭐 또 보완하는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이 대응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구체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황별로 회원님 개인의 상황별로 사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작년부터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저희 회원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쭉 올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어떤 상기주의에 대한 주장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나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각 지역 게시판이든 뭐 여러 가지 게시판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뭐 토대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법, 그 구체적 사례별 어떤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판단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 오늘처럼 이제 너무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어떤 분석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뭐 로드맵이 사실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건 계획상의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획만 지금 돼 있고 발표만 된 상태죠. 또 좀 급조된 발표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놓치면 안 될 게 오히려 3기 신도시 때문에 다른 것들. 왜냐면 사실 부동산 상승이 작년까지 쭉 하다가 정부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서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안정화된 것도 있고요. 뭐 그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네, 뭐 많이 떨어졌네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것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자산 이런 거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올리기 괜찮은 것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원하던 어떤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지금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 단지들에 대한 영상들도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또 분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3기 신도시 들어오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분양가에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분양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 특히나 뭐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상당수 분들이 분양했다가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올해 안에 있는 분양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물론 괜찮은 건 언제나 이제 경쟁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과열된 시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갖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이런 3기 신도시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 혹은 단지들 혹은 분양 예정 지구들 뭐 단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갖다가 회원님들께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고 좀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